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새로운 코너들을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한 주 동안 수도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뉴스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수도권 뉴스 분석 마련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볼만한 영화를 소개하고 살면서 꼭 봤으면 좋을 법한 추억의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는 영화관 가는 길 코너도 신설했습니다. 2부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수학연맹 집행위원으로 선임된 박형주 포스텍 교수와 함께 다소 따분하게만 느껴졌던 수학 그리고 철학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보는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코너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의 소통을 지향합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월 8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만 실제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들은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못하고 놓쳤던 수도권 소식 정리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코너 제목은 수도권 뉴스 분석으로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함께해 주실 분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실제로 방송에 나오는 뉴스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못하는 뉴스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역 밀착형 뉴스야말로 사실은 바로 피부에 와닿는 뉴스가 아닐까 싶죠. 네. 앞으로 좀 좋은 뉴스, 꼭 필요한 뉴스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주실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사자성어를 통해 본 자치단체장들의 새해 포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자치단체장들 신년사정을 통해서 올 한 해 구상을 사자성어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용후생과 선후후락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용후생은 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선후후락은 어려움을 먼저 하고 즐거움은 뒤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군요. 749시로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 문제를 올해 집중적으로 챙기고 시민과 동고동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최문순 강원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비충천, 예. 홍준표 경남지사는 승풍파랑 이런 사자성어를 강조를 했다고 그러네요. 일비충천이라면 한번 분발해가지고 대업을 이룬다. 또 승풍파랑은 바람을 타고 거센 파도를 헤쳐나간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챙겨봤는데요. 예. 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꼭 성공리에 성사시키겠다는 뜻을 일비충천에 담은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일비충천이란 말은 이 사기 골개 열전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승풍파랑은 중국 남북조 시대 종각의 고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홍준표 경남지사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나가듯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또 어제 이제 대권 출마를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튼 큰 꿈을 안고 앞으로 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그런 고사성어 대신에 평범한 문구를 채택한 단체장들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고사성어 사실 잘 안 먹힐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지 김기현 울산시장은 기류의 시장이 되겠다. 기류의 시장. 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윤장현 광주시장은 참여와 소통, 연대와 협력을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네. 권선택 대전시장은 우리말과 영어를 조합해서 행복드림. 네, 행복과 행복인데요. 예. 이 행복드림을 이제 올해 시정 방향으로 내놓았고요.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고사성어식 새해 화두 같은 것 별로 꼭 해야 되느냐 제시하기 싫다 이러면서 별도의 사자성어 시정 방침은 내놓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 경기도의 경우에 올해부터 그 예산 편성 시기를 8, 9월에서 4월 달로 앞당기기로 했다면서요?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고 또 예산 편성 때 도민은 물론이고 도내 31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와도 충분하게 협의를 갖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예. 이에 따라서 1월에서 3월 사이에 일단 재원 분배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리를 하고 예. 즉 말하자면 재원 배분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 도민 참여 토론 혹은 시장 군수 토론을 거쳐서 핵심 사업을 선정하는 작업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4월에서 6월 이 3달 동안에 예산 심의를 해서 9월까지 본예산 심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예. 그런 다음에 10월과 11월 다시 이 만들어진 예산을 갖고 이 주민과 시장 군수 토론을 거친 뒤에 최종 예산안을 마련해서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겠다. 이제 이런 일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서 예산 실명제도 도입하겠다. 이런 방식도 밝혔습니다. 그 경기도의 경우에처럼 그 예산 심의 기간을 앞당기면은 충실하게 예산을 심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번거로워지는 것 아닐까요? 담당 공무원들은 일단 일들이 좀 많아질 것 같죠. 네. 네, 졸속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취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1년 내내 예산만 짜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것 아니냐. 예. 이제 이런 불평이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올 수도 있겠고요. 예. 또 예산은 가장 그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 그 예산에 대한 로비도 상시화될 수 있다. 이제 예. 이런 그 우려도 제기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다 이제 그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 부정적인 측면이 없을 수는 없겠는데요. 일단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말 주민과 또 이 기초자치단체와도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예. 짜겠다는 취지 자체는 상당히 진양적이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최근 구제역이 경기도 지역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돼지는 물론이고 소까지 구제역에 걸려가지고 비상에 걸렸는데 방역 당국이 지금 더욱 긴장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용인과 이천 지역에서 그 돼지 구제역이 확인된 데 이어서 안성 축산농가에서 그 소 한 마리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진돼 방역 당국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예. 특히 이 소는 백신을 맞고 혈청까지 형성됐던 소로 판명이 돼서 구제역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백신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당연히 나오겠죠. 게다가 구제역 소가 확인된 안성시 축산면 농장 반경 3km 이내에는 100여 농가에서 소 4,500마리, 예. 돼지 1,4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주변 경기도 지역으로 이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그 방역 당국이 축산 차량 이동을 아예 전면 금지시켰어요. 말 그대로 계엄 조치를 내린 셈인데요. 예. 네, 지난 7일 전국적으로 축산 차량의 이동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이제 취했습니다. 또 네. 그동안 독축장에서 나온 그 돼지고기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혈청 검사를 예. 모든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 전체로 확대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와 함께 구제역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전국에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의 축산 전국의 모든 예. 이 축산 이 차량에 대해서 예. 수독 필증을 반드시 좀 휴대하도록 그렇군요. 조치했습니다. 이 소식도 뭐 경기도 소식입니다만은 시범 운행까지 끝내고 도입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2층 버스. 그 2층 버스 높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경기도가 시범 운행한 2층 버스 높이가 4.15m입니다. 예.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은 자동차 관련 규칙을 보면은 이 자동차는 4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5cm가 넘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국토부는 이 2층 높이가 4m를 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 이런 네. 입장인데 그러나 경기도는 2층 버스 도입의 필요성이 있고 또 그 승객들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4m 높이 제한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러면서 좀 규칙을 좀 개정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미 그 2층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광화문 등지에서 보시면 그 빨간색의 예. 이 관광버스가 2층 버스로 운행이 되고 있죠. 예. 서울 시티 투어라고 하는 이제 그 관광용 2층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러나 서울의 그 관광버스는 지금 경기도가 시범 운행한 2층 버스와는 달리 이른바 그 코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차량 높이가 딱 4m여서 네,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도 그러면 4m에 맞추면 되지 않나요? 왜 더 높은 버스를 운행하려 하죠? 그런데 4m짜리 이제 버스로는 관광용으로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예. 시민들이 자주 말하면 오르고 오르내리락 해야 되는 출퇴근용으로 하는 이런 시내버스용으로는 적합지 않다는 것인데요. 예. 네, 우선 그 2층 버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높이가 1층은 1.95m,
2층은 1.7m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2층 높이가 너무 낮아서 이 승객들이 불편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그 높이를 더 낮추게 되면 아예 시내버스로서는 효용이 없다. 예. 쓸모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군요. 국토부에서 그 높이 4m를 고집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신호등이나 육교 등 이 도로 시설물들이 4m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이제 들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경기도는 법규를 보면 도로 건설 시 최소 높이를 4.5m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이런 입장이고요. 또 그 시내버스는 그 지정된 구간을 달리는 만큼 노선상에 이 높이가 문제가 되는 시설물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 시설물만 좀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 코스를 운행 코스에서 좀 제외하면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수도권 교육 문제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합 학력고사 이거를 3회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네, 보통 전국적으로는 3월과 6월, 8월, 11월 이렇게 그 4차례 실시되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가운데 이제 그 6월 연합 학력고사는 좀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4차례를 3차례로 줄인 건데 왜 줄였을까요? 네, 예산 문제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 교육청의 이제 설명인데요. 예. 네, 서울시 교육청은 그 무상보육 지원 등으로 그 전체적으로 예산상의 그 압박이 심해서 모든 예산을 다 줄여서 편성한 가운데 연합 학력고사 예산도 긴축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초 이제 그 2회만 실시하려고 했다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그래도 한 해 더 늘려서 3회를 이제 치르기로 했다는 게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설명인데요. 예. 서울시 교육청 그 지난해에도 일단 이 연합 학력고사 이 3회만 좀 치렀다고 하죠. 예.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교장 선생님하고 교관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직접 강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교장 선생님들하고 교감 선생님들이 잔뜩 좀 화가 좀 나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정 교육감, 교장 교감의 수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 네. 본인이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갖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육 재정이 어렵고 교육의 질자가 우려되는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선 교육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학생들을 위해 써야 된다면서 이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재정 교육감은 또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참여 방안의 하나로 교복값을 정한다거나 혹은 학교 매점 운영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지금 설이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귀성열차 예매 오는 13일부터 실시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13일에는 경부선과 경전선, 경의선, 충북, 경북, 동해 남부선 예매가 이제 실시가 되고요. 예. 14일에는 호남, 전라, 장항, 중앙, 태백, 영동선, 경춘선 예매가 실시가 됩니다. 예. 예매는 잘 아시다시피 코레일 홈페이지나 그 인터넷 그리고 예. 지정된 그 역창구와 이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만 예. 예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네,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좀 그 유용한 정보 예. 혹은 꼭 필요한 뉴스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소식 많이 예.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기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지가 찢어졌을 때 본디대로 흠집 없이 깁고 나서 바지의 미어진 부분을 짜 깁게 하였더니 감쪽같이 되었어 라고 표현하실 겁니다. 이렇게 직물의 찢어진 곳을 그 감의 오를 살려 원래대로 꿰매는 것을 가리켜 기역을 사용한 짜 깁기라고 할까요? 지읒을 사용한 짜 짚기라고 할까요? 헷갈리시지요? 짜 짚기는 짜 깁기의 부적절한 표현이므로 짜 깁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바지에 미어진 부분을 짜 깁기 하였더니 감쪽같이 되었어 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겠지요.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플리피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뉴스 분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번 주 어떤 영화들이 개봉하는지 또 볼만한 영화는 뭐가 있는지 알려드리는 영화관 가는 길이라는 코너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매주 목요일 명대사 열전 시간에 함께해 주시던 그 허동우 영화감독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아직까지 춥습니까? 네. 예, 매주 목요일 우리 그 허 감독하고 김현민 기자가 함께 이 코너를 하다가 앞으로는 두 분이 격주로 이 영화관 가는 길 맡게 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원래 매주 목요일마다 사실 영화가 개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개봉 영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 미국 영화 하나, 예. 우리나라 영화 한 편,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추억의 영화 한 편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군요. 뭐라 그럴까요? 개봉 영화들이 목요일 날 개봉하는 거는 주말 관객을 노린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런. 예. 노림수가 있죠. 예.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영화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시죠. 저는 배우로 유명하죠. 안젤리나 졸리 감독의 언브로큰을 가져왔습니다. 예. 이게 얼핏 보기도 한 것 같은데, 예고편을. 예. 어떤 줄거리죠? 19세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고요. 예. 47일간의 태평양 표류, 850일간의 전쟁 포로. 살아있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했던 한 남자의 기적 같은 삶을 묘사한 영화입니다. 예. 견딜 수 있으면 해낼 수 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집념과 노력으로 루이는 19살의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되고 예.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육상 선수가 됩니다. 예.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오고요. 그는 이제 공군에 입대해서 수많은 전투 속에서 살아남지만 작전 수행 중에 전투기 엔진 고장으로 태평양에 추락하거든요. 예. 그래서 두려움으로 가득한 망망대해 위에서 삶에 대한 의지만으로 47일간을 버티던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일본 군함이었고 살았다는 기쁨도 잠시 그의 앞에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예. 아주 극적인 내용이에요. 예. 이게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을 했다고 그러는. 예. 안젤리나 졸리가 처음으로 감독한 영화인가요? 아니요. 안젤리나 졸리는 오스카 골든글로브를 수상한 뛰어난 연기력, 아름다운 외모를 더욱 빛나는 내면으로 전 세계에 사랑을 받는 안젤리나 졸리가 예. 다큐멘터리 A Police in Time 예. 그 연출 시작으로 2011년은 보스니아 내전을 바탕으로 한 피와 꿈의 땅에서로 장편 극영화에서 메가폰을 잡게 되죠. 그렇군요. 네. 지금 줄거리를 잠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언브로큰 이게 원작 소설이 있다고요. 네. 짐 페린이라는 예. 1940년대 미국의 영웅이었던 루이 짐 페린의 실화를 다룬 얘기거든요. 185주의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예. 아주 그러니까 일부 내용은 또 실화를 토대로 한 말이죠. 그러다 보니 감동이 더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예. 여기 코엔 형제라고 예. 인셉션 인터스텔라의 제작진이 뭉쳐서 예. 헐리우드의 국가대표가 모인 최고의 완성도를 그렇군요. 그러는 작품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영화고 소설을 토대로 했습니다만 소설 자체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었군요. 예.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헐리우드를 이끌어낼 차세대 배우들이 다 모였거든요. 예. 헐리우드 필름 어워즈 신인상을 받은 잭 오코넬. 예. 그다음에 그리고 쟁쟁한 배우들이 연기 변신. 돔 클리슨, 가뎃 헤루둔트, 예. 제이 코트니까지 아주 2015년도에 굉장히 유망한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뉴스에는 일본에서 이 영화 개봉도 반대하고 좀 반발이 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2차 세계대전과 관련돼서 네. 한 영웅이 인생 역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전쟁에 대한 그런 게 아무래도 표출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심기가 불편한 영화가 아닐까요? 예. 네. 그렇군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국내 영화 소개를 해 주셔야죠. 예. 김정권 감독이라고 저는 사실 제 학교 후배기도 합니다. 동감이라는 영화로 감성 멜로로 주목받던 감독이고요. 이야기를 잠깐 하면 처음이자 마지막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사랑을 만났습니다. 어릴 적 아빠를 잃은 아픔을 간직한 조향사 선미, 사랑하는 여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실업팀 수영선수 만년 후보생 상우. 어느 날
우연히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선미를 구해주게 되고 그녀가 소중히 간직했던 아빠의 유품인 오르골을 찾아주면서 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고요. 네. 운명처럼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할 걸 맹세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만 영화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선미의 몸에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면서 예. 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소개해 주실 영화가 그 설해라는 영화죠. 네. 이게 그 개봉하기 전부터 네. 4개국의 선판만 되는 순백의 사랑 이야기가 훨씬 많죠. 그렇군요. 대개는 사랑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스토리가 막 좀 뭐라 그러나요? 좀 치열하고 좀 이야기가 막 짜여져 있는데 이거는 네. 아주 순백하고 이 감독은 보면 김 감독은 동감에서도 그랬지만 네. 과거 현재가 만나는 사랑 이야기를 주로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보면 아주 마음이 좀 이렇게 순수한 친구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여자 주인공 선미는 이영아 씨가 하고. 네, 박혜진. 요즘 박혜진. 아주, 핫한 배우죠. 예. 이렇게 두 분이서 잘 호흡이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일단 영화를 봐야 오늘 아마 개봉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연히 만나서 서로의 이렇게 캐릭터들이 부닥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라 아마 감독의 야심 포인트가 있겠죠, 그 안에. 예. 네. 이번 주 볼만한 신작 영화들 가운데, 외화 한 편, 또 국내 영화 한 편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앞서 모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허동호 감독께서 추천하는 추억의 영화 한 편, 어떤 영화를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저는 최민식이라는 배우를 참 좋아하고요. 네. 최민식이라는 배우와 저 또 이상하게 또 오늘 그 작품을 고를 때 네. 김정원 감독은 대학 후배고 네. 최민식 연기자는 저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그렇군요. 예. 파이란이라는 영화를 갖고 왔습니다. 예.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전 써보지도 못했던 사랑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줄 줄도 모르는 삼류 양아치죠. 강제. 최민식. 예, 최민식이 이제 세상은 날 삼류라고 부르지만 이제 파이란이 그 여자는 나를 사랑이라고 한다라는 거에 이제 모티브를 갖고. 평생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없는 어리숙한 양아치 강제가 조직 보스로 커버린 친구 밑에서 후배들까지도 무시당하면서 지내는 이야기고요. 중국에서 건너온 고아 파이란과 위장 결혼을 하게 돼서 되고 그녀는 또 굉장히 좀 어려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나지를 못해요. 파이란은 이제 비디오 가게 찾아갔다가 그 강제가 이제 경찰에 끌려가서 가는 바람에 스쳐진 얼굴만 보고 했던 거고. 한국말을 배우면서 쓴 그녀의 편지에 까끌까끌한 가슴에 남아있던 작은 아픔들을 끌어내는 강제의 모습에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왜 중간에 보면 뚝에서 막 우는 게 있어요. 강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에. 그거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빈소 가는 것보다 뭔가 자기가 좀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감독하고 얘기해서 그 씬을 추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아주 명장면이었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막 오열하죠. 그 남자의 그 눈물을 보여줬던 굉장히 파이란 영화를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팁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최민식 씨가 요즘 대세잖아요.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번 좀 뻔한 사랑 이야기를 통한 것보다 좀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도 좀 나오고, 포인트라고 하면 강제 인생을 한번 쫓아보는 것과 그 다음에 장백지 파이란의 여자의 삶을 한번 보면서 그 안에 이렇게 엇갈린 사랑이고 만나지 못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보여지는 진짜 순백한 사랑 이야기를 첨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한글을 배우면서 썼던 편지가 있어요. 처음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러고 남편이 생겼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점점점. 당신 덕분에 여기서 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친절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장 친절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고 싶은 사이 예. 당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당신을 만나면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 강재 씨, 당신을 사랑해도 되나요? 예. 2001년의 봄. 당신의 아내 파이란. 아주 애틋한. 예, 그러면서 아주 한 남자가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감옥을 들랑달랑 하면서, 예. 친구가 이렇게 살인을 했지만 대신 누명 써가면서 들어가려다가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면서 예. 인생이 자기도 찾아가는 이야기 같아요. 예, 굉장히 알겠습니다. 예, 감독. 영화관 가는 게 오늘 첫 시간 지금까지 허동우 영화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연비와 정숙성이 탁월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6km 복합 연비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프리미엄을 더해 더 좋아졌다. 또 하나의 그랜저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명언이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데카르트가 철학자이자 또 수학자였다는 사실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데카르트뿐만 아니고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파스칼,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과연 수학과 철학이 어떤 식으로 연관돼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너명은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인데요. 잠시 후에 포스텍 박형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학과 관련한 놀라운고 재미있는 이야기, 또 철학과 관련한 심오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한국인 최초로 국제수학연맹 집행위원회 선임된 포스텍 수학과의 박형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 때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철학자이면서 또 수학자, 그런 분들이 꽤 많다고요. 많죠. 고대 그리스가 특히 이런 전통이 많았습니다. 예.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이런 사조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피타고라스인데요. 예. 역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고 물리학자였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플라톤한테 큰 영향을 줬고요. 예. 그것들이 유클리드나 이제 아르키메데스로 연결됐습니다. 예. 아까 데카르트를 말씀하셨는데 데카르트는 예.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소위 말하는 직각좌표계를 예. 만든 사람이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신학자였고 또 철학자였습니다. 예. 근대로 온다면은 현대로 온다면 이제 버트란 라셀 같은 사람들이 예. 있죠. 예. 그렇군요. 이번 새로 만든 이 코너 제목이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청취자분들 중에는 철학하고 수학이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고대 문명, 특히 그리스 문명에서는 수학과 철학이 거의 같은 분야로 여겨졌고요. 이 전통은 중세까지 넘어왔죠. 예. 오히려 이제 현대에 오면서 약간 분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같은 학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수학이라는 개념, 철학이라는 개념 이런 게 처음으로 나온 게 언제쯤일까요?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 말에 따르면은 예. 약
기원전 22,000년 정도 출토품의 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여자인데, 근데 뭐 이 얼굴은 굉장히 작게 돼 있고 예. 가슴은 굉장히 크고 엉덩이도 크고,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이미 추상화라는, 그리고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 이미 BC 22,000년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것과 동일하게 역시 BC 2만 년 전쯤의 출토품 중에는 그 이샹고 뼈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예. 동물의 뼈인데요. 거기 보면 작은 그 줄들이 막 나 있습니다. 예. 이게 자기 사냥감의 숫자를 그 센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고고학적으로는 이미 BC 2만 년쯤에 그 셈의 개념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자기가 사냥한 것의 양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런 그 어떤 인류의 어떤 생존의 필요에 의해서 이미 그때 그 출현했다고 생각하죠. 철학이라는 건 그 좀 더 뒤로 갑니다. 예. 수학 그리고 철학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포스텍 박형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학 그리고 철학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알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문명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질문을 해왔고 수학은 이런 질문에 근사하게 답하곤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뜻일까요? 네, 그 역시 역사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세계 5대 문명을 얘기하는데 그 다 그 큰 어떤 바다나 강가에서 발전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지중해라는 한 곳 근처에서 3대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예. 이 고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스 문명이 다 그 지중해를 그 근처에서 발전했는데요. 그렇군요. 이런 데를 들여다보면은 지금의 그 이라크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예. 바빌로니아 문명인데요. 예. 이런 걸 거기가 그 위쪽으로는 유럽,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아래로는 아프리카하고 연결되는 그런 그렇죠. 국제 교역의 어떤 그 요충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상업이 발전했고 그 당시는 이제 화폐가 없었으니까 다 물물 교환이었는데요. 물물 교환을 하려면 뭐 소를 양 7마리랑 바꾸고 뭐 등등 하다 보면 자, 난 계란 3마리를 소에 얼마만큼 바꿔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다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학이 발전했습니다. 상업의 그렇군요. 수학. 그래서 또 이집트에서는 뭐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뭐 또 기하학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당시 어떤 문명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그 어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그 필요가 대두되고 그리고 예. 그런 것들이 인류는 답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수학은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출현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전화 통화를 목소리로만 하던 시대가 아니고 영상 통화까지 발전을 했는데 여기에도 수학 이론이 적용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저희가 옛날에 우주 개발을 할 때요. 예. 60년대, 70년대 저희들이 이제 우주선을 쏘았는데 당시에 그 우주선들이 이제 그 우주의 사진을 찍어서 예. 이제 지구로 보냈잖아요. 예. 근데 이것들이 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 이제 태양의 흑점 활동 때문에 막 강력한 자기장들이 나와서 이걸 치거든요. 이 예. 신호들을. 또 지구로 들어올 때 오존층에서 또 온갖 게 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신호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우리 이 지구로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엉망진창으로 다 바뀐 신호가 오는데요. 예. 근데 그거를 다시 그 실수를 다 복원하고 에러를 다 복원해서 원래 그 사진을 멋있게 다시 재현해냈거든요. 이게 당시에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오늘날의 영상 통화의 어떤 그 시조쯤 되는데요. 사진을 전송하는 게 예. 원래 그래서 우주 개발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출현했고 또 우리 그 과학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런 문제 해결이 소위 코딩 이론이라고 하는 수학 이론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렇군요.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지금 박형주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숫자 0, 흔히 제로라고 그러죠. 0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 0을 찾아내는데 세월이 꽤 걸렸다고요? 그랬죠. 우리가 보통 요즘 이제 우리가 아는 수학이라는 게 대부분 유럽에서 만들어진 수학인데요. 예. 유럽에서 0을 유럽 수학자들이 사용하게 된 게 16세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0이라는 숫자가 없다면 한번 우리가 수학을 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0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없다는 개념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군요. 누가 처음에 그걸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아까 말했던 지중해 3대 문명도 이걸 발견 못했고요. 예. 유럽도 발견을 못했는데 이거는 힌두 문명에서 이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이 영을 방문했다고 그러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래서 그 약 5세기에서 7세기 사이 정도의 힌두 문명이 이걸 찾아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특히나 서양의 특히 그 중세 유럽의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찾아낼 수 없었던 이유를 당시에 이 0이라는 숫자를 얘기한 사람들 중에 이 신성모독으로 사형당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세 특히는 그 충만의 신학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충만이라는 개념에서 없다, 무, 공허 이런 개념은 이제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숫자 0의 개념 정확하게 어떤 개념일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말 그대로 공허죠. 없다는 거죠. emptiness. 그러니까 빈 거 또는 이제 그래서 힌두 철학과 일맥상통하죠. 힌두 철학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개념이죠. 없다라는 개념이.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 서양 문명에서는 그 없다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0을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10, 100, 1000 이렇게 자릿수의 개념을 얘기하는 그렇죠. 0. 그건 숫자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단지 자릿수. 그러니까 자릿수를 의미하는 0은 서양에서도 이미 그리스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오래전에 찾았는데 하지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 스스로 존재하는 수. 그러니까 없다라는 개념의 수는 그렇게 찾기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최근 미국의 그 커리어닷컴에서 발표한 2014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죠. 미국의 인기 직업 200개 순위를 발표했는데 최고의 직업이 수학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랬죠. 예. 이게 사실은 작년만이 그랬던 게 아니라 수학자가 미국의 가장 인기 직업으로 선정된 건 벌써 여러 번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죠.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의사라거나 판검사, 한국에서 말하는 법률가, 이렇게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직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커리어닷컴과 이제 이곳에서 그 인기 직업을 선정한 기준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보면 자기 직업이 세상을 바꾸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시간을 갖고 어떤 자기의 어떤 영혼을 살찌우는 것과 자기 직업이 연계되는 것. 그리고 여행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 전체를 보고 그것에서 그 직업이 그 삶과 연계된 것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수입도 보장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사가 굉장히 인기 직업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너무 바빠서 자기 시간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그게 인기 직업이 또 아니라고들 합니다. 이게 미국 사례입니다만 우리 교수님도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 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네. 저도 사실은 미국에서 교수를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수학자로 지내다 보니 남들이 제 직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와 가장 싫어하는 거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걸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이게 왜 수학자가 여행을 많이 하는 거랑 관계 있느냐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하는 그런 실험과학자나 공학자들은 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아이디어를 랩에서 테스트합니다. 이게 맞는지를. 그럼 랩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학자들은 랩이 없어요. 근데 수학자들은 자기 생각을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실험실에서 테스트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테스트합니다. 자기 생각을 사람에게 들려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공격도 받고 질문도 받고 하면서 그거에 대응하면서 더 견고해지고 자기 생각의 허점을 찾고 그래서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또는 다른 수학자들과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랩을 갖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모임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많이 가고 다른 어떤 학자들보다 수학자들이 그래서 학교를 많이 갑니다. 박 교수님은 1년에 그러면 학교를 몇 번 정도 나왔어요? 제가 1년에 항공기만 한 15만 마일 정도 탑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구 한 6바퀴 정도 돕니다. 굉장히 많이 다니는군요. 이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중에 학생들이 있다면 나도 수학자가 되겠다. 많이 나오고 수학자가 되면 굉장히 많은 곳을 여행하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최근에서도
국내 입시에서도 수학과가 인기인 모양이죠?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 수학과를 졸업한 학생들, 정말 수학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들이 얼마나 비율이 될까요? 글쎄요, 사실은 그 수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꼭 수학자가 되거나 수학을 사용하는 직업으로 가는 경우가 다인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오히려 그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수학자가 인기 직업이 된 이유도 관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수학과를 나와서 수학을 공부하고 나서 갈 수 있는 직업의 그러니까 선택 가능한 직업이 많다라는 게 수학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공학을 하거나 과학을 하거나 심지어는 무슨 경제학을 하거나 또 요즘 사회학에서도 이런 예. 통계적인 기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요. 관련 분야가 워낙 많군요. 그래서 수학적인 또 논리적인 사고로 통해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유연성이 어쩌면 이 수학과가 인기 있어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장쩌민 전 주석이 수학 푸는 게 취미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분이 현직에 계시던 시절에, 그러니까 주석이죠. 예. 중국의 이제 국가 지도자였는데, 이제 기자들이 취미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이분이 예. 항상 대답을 하기를 자기는 수학 문제를 항상 이 호주머니에 몇 개 갖고 다니면서 예. 여가 있을 때마다 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인지는 사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하지만 국가 지도자가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한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죠. 네.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방송 듣는 청취자분 중에 가정주부나 이렇게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유난히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좀 잘 재미있게 가르칠까 이런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수학으로만 가르치면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이 어려운 걸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따분하고 더 힘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요즘 스포자라는 말이 이제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이 늘어나고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수학이 그런 어떤 문명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것, 예. 자기가 배우는 그런 개념이 어떤 인류 지성사에서 어떤 연계하에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학의 역사 또는 수학의 역사를 실제 과학과 수학을 가리키는 것과 병행해서 가리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어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를 이해하면 그 어려운 걸 좀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런 책들을 좀 찾아서 아이들에게 읽혀도 주고 이런 또 본인께서 읽으셔서 아이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이 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다 보니까 일부 부모님들 중에는 니들 대충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수학을 더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요. 아마 20세기에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수학이 단지 과학이나 공학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예. 인문학이나 사회학에도 이제 들어갑니다. 예. 특히나 특히 심지어는 정치학에서도 예. 선거 예측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정치 평론가들이 했는데 지금은 다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경제학은 그런 수학을 이해한다는 것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고. 예. 수학 못하면 경제학 못한다는. 네. 실제로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수학자들이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21세기에 아이들이 앞으로 활약해야 될 시기에는 예. 부모님 때 충분했던 것들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자기 인생을 살면서 이제 가져야 될 큰 무기를 가지게 해준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가가지고 지금 오늘 할 얘기도 너무 많은데 다 못하고 끝내는 것 같은데 어땠어요? 첫 시간.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수학이 역사에서
고대 때, 중세 때 어떤 모습을 가졌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과 좀 연계도 좀 줘보고 그리고 내가 수학을 잘하면 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포스텍 수학과 박형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택상,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